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트 펭귄 건강운동관리사를 위한 계산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과목에 걸쳐 있는 개념입니다. 건체평에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운동 부하 검사에서도 이제 나오는 파트이고, 건체평에서는 조금 더 개념적인 거를 물어본다면 운동 부하 검사로 오면 좀 더 수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민감도나 특이도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을 너가 정말 구할 수 있니?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제 두 과목에 좀 걸쳐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건체평 쪽에서 좀 개념을 잘 잡으셨다면 운동부와 검사에서도 무난하게 다 식을 세워서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또 같이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민감도가 뭐고 특이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모든 계산의 시작은 이제 이 표를 그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써놨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운동부하 검사도 그렇고, 어떤 뭐 코로나 검사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하죠. 어떤 질병이 있는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검사를 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100%를 잡아내는 검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검사로 못 잡아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짜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확률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 검사인지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감도나 특이도 이 개념을 갖고 와서 쓰게 됩니다. 한번 이제 이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실제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이 이제 있을 거고요. 질병이 이제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과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질환이 있다라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거를 이제 양성이라고 할 거고요. 이 사람은 정상이야 라는 거를 이제 음성이라고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질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진짜 양성이다 해가지고 진양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트루 파지티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없어. 건강한 사람인데 검사를 했더니 건강하다라고 나왔네 라는 거를 진짜 음성이구나. 진짜 건강하구나 라고 해가지고 진짜 음성이다. 트루 네거티브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는 뭐냐면 내가 질환이 없어. 건강한 사람인데 정말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짜 양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양성, 뭐 위양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펄스 파지티브, 위양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실제로 이제는 내가 질병이 있는데 내가 질병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검사가 나를 못 잡아낸 거예요. 음성 판정을 받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짜 음성이기 때문에 위음성, 가음성, 펄스 네거티브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개념만 잘 알아두시면 이제 그 다음에 민감도랑 특이도는 바로 그냥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민감도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다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잘 찾아내는가입니다. 결국에는 질병이 있는 사람, 여기죠, 여기. 여기 중에서 진짜 양성인 사람은 몇 %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뭐가 되겠어요? 진양성 플러스 위음성 분의 진짜인 사람 몇 %니? TP 곱하기 100. 요게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특이도라는 거는 뭐냐면 질환이 없는 사람들 대상이에요. 질환이 없는 사람을 얼마나 잘 아니라고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 대상으로 내가 진짜 음성인 사람들의 비율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FP 플러스 TM분의 이 사람을 얼마나 잡아내겠냐는 거죠. 그 확률을 이렇게 진짜 음성, 특이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민감도, 얘가 이제 특이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성 예측치랑 음성 예측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가 대상이냐면, 뭐가 기준이냐면요. 양성 판정이 나왔을 때, 판정이 나왔을 때 진짜로 병이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되겠죠. 여기. 이 사람들.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 사람들이 얘랑 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뭐가 되겠어요?
얘를 쓰면 진양성분의 위양성 FP분의 진짜 양성이 몇 %냐, TP가 몇 %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음성 예측치는 뭐예요? 음성 판정이 나왔을 때 진짜로 건강할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 얘네들 대상인 거죠, 얘네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얘를 더해야겠죠. fn 플러스 tn분의 이 진음성이 몇 %니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책에 보면 정말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줄로 그냥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양성 예측치는 뭐였지? 뭐 진양성 플러스 뭐 위양성분의 뭐 이렇게 외우면 절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표부터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치, 음성 예측치가 뭘 의미하는지만 잘 아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 표 자체로 다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뒤에서도 문제가 나오면 다 이 표를 그려가지고 다 우리가 풀어볼 거예요. 절대 외우지 말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위양성률, 뭐 위음성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건강한데 병이 있다고 오해받을 확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양성률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전체 그 전체 확률이 이제 1이 되겠죠. 거기서 특이도를 빼면 이제 그 위양성률이 나오고 위음성률은 병이 있는데 건강하다고 놓칠 확률이니까 전체 %에서 병이 있다고 한 사람들 놓치는 거니까 민감도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가음성이라는 거는 내가 질환이 있는데 질환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운동부하 검사가 이제 허혈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검사인데 어떤 이유로 허혈을 보기 전에 검사가 다 멈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혈을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허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뭐 허혈 역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거나 심전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뭔가 충분하지 못한 유도 관찰, 그리고 어떤 잠재적인 심혈관 질환과 관련될 수 있는 어떤 징후와 증상을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 내가 놓쳤을 때, 그 다음에 뭐 측부순환으로 뭔가 이제 이게 보상이 됐을 때, 혈류가 보상이 돼가지고 이 허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고 내가 판단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어떤 근골격계 제한, 허혈 때문에 이제 그 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검사를 멈춰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저 다리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가 일찍 중단이 되다 보니까 허혈을 보기에는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가음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양성의 원인은 뭐겠어요? 결국에는 이 가양성이라는 거는 질환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질환이 없는데 질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거의 어떨 때 해당이 되냐면 우리가 허혈을 나타낼 때 그 심전도의 변화가 ST 분절이 2mm 이상 그 수평형이나 하강형으로 이제 하락했을 때, 하강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다른 질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미 심전도상에서 다른 이상이 있는 거예요. ST 분절 그 허혈의 증상이랑 가려내기에 너무나 비슷해. 그래서 잠깐만 이 사람 허혈 아닌가? 라고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그 허혈의 심전도랑 얘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이제 다 이 가양성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좌심실 비대라든지 뭐 전도장애들, 뭐 볼프 파킨슨 화이트 증후군, 디지털리스 치료하는 것도 ST 분절의 어떤 하강이라든지 티파의 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른 뭐 이런 병증들, 저칼륨 혈증, 이런 승모판, 심장막 이런 것들 다 ST 분절의 어떤 변화들, 심전도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질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허혈이랑은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혈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가양성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들은 이제 우리가 심전도 특강에서 이제 또 하나씩 또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부하 검사의 특이도와 민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저는 그냥 항상 이 표를 그냥 그립니다.
여러분 뭐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남아요. 질환이 있는 사람, 질환이 없는 사람 있을 거고 양성,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질환이 있는 사람을 양성으로 판정한다, 진양성이고요. 질환이 없는 사람 음성으로 판정한다, 진음성이 되겠습니다. 자, 질환이 있는데 양성으로 판정을 한 거죠. 가짜 양성이다. 질환이 있는데 음성으로 판정했다, 가짜 음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민감도는 정상인이 양성 판정을 받는 비율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민감도는 아까 어디라고 했죠? 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양성인 사람들을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상인이 양성 판정을 받는 비율, 요거는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겠죠. 자, 민감도 예측치는 진양성분의 가음성 플러스 분의 진양성이다 했는데 그쵸? 민감도가 지금 이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뭐가 되겠어요? 진양성과 가음성을 더한 거에서 진양성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특이도는 허혈성 심장 질환자가 양성이라고 판정받는 비율인데 특이도는 어디였어요? 여기 파트를 보는 거였죠. 질환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봤을 때 진짜 음성을 받는 비율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표현이 되고요. 특이도는 가양성 플러스 진양성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진음성이 되겠죠. 진음성 분의 진음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뭐 외우지 않아도 이 표만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공식으로 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표를 그려요. 질환이 있다, 질환이 없다, 양성, 그 다음에 음성이 되겠습니다. 진짜 양성이고 진짜 음성, 그 다음에 가짜 양성, 가짜 음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양성 예측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양성 예측치는 아까 뭐였어요? 양성을 이미 받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양성이 몇 %니?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래가 진양성과 위에가 이제 진양성이 될 거고 진양성 플러스 가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쵸? 다음 문제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을 위한 증상 제한 최대 운동 검사 시 가양성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가양성이라는 건 아까 뭐였어요? 질환이 없는데 내가 병이 있다고 허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였어요? 허혈의 어떤 심전도상의 그 변화랑 내가 갖고 있는 그 심전도랑 변화 구별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였어요? 좌심실 비대, 측정관의 오류, 울프 파킨슨 화이트 전도장애들 이런 것들이 다 심전도상에서 어떤 허혈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내가 가짜 양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허혈성 역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뭐예요? 허혈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기 전에 이미 검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허혈 아닌가 보다. 허혈임에도 불구하고 허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음성의 원인이 되겠죠, 얘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음 문제. 가음성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음성이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내가 질환이 있는데 난 질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뭐였어요? 뭔가 허혈을 보기도 전에 뭔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허혈 없나 보다, 허혈 아닌가 보다라고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언제였어요? 뭐 예를 들면 심근허혈 역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불충분한 유도, 근골격계 문제로 중단했을 때 이런 게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상동맥 연축, 디지털리스 이런 것들은 다 심전도상에서의 허혈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양성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책에는 그냥 가양성의 원인, 가음성의 원인이 뭐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내 것으로 됐느냐? 그거는 사실 가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양성이 뭐고 가음성이 뭔지 개념만 제대로 안다면 이거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거는 뭐 심전도상의 그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가 가음성, 가양성의 원인을 바로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을 위한 운동검사에서 가양성의 원인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거 나왔네. 가양성의 원인이니까 내가 질환이 없는데 질환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어떤 심전도상에서 허혈이랑 비슷하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좌심실 비대 이런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 ST 분절의 어떤 하강, T파의 여기, 허혈이랑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 그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인지하지 못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다 가음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허혈 아닌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또 가음성의 원인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질환이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 뭔가 검사가 좀 빨리 끝났다거나 이런 것들, 종아리 통증으로 검사를 일찍 중단했다, 맞고요. 충분히 리드가 확보되지 않았다, 맞고요. 자, 측부순환에 의한 관류 기능 보상이라고 했는데 허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뭔가 혈류가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혈임에도 불구하고 허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3번 보세요. 교감신경 작용제를 복용했다라는 거는 이 교감신경 작용제를 복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심박수를 굉장히 높이는 약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박수가 왜 이렇게 높게 나오지? 이 사람 허혈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가양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자의 칼슘 채널 차단제 복용은 뭐를 감소시킨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을 했다. 지금 이 사람은 질환자야. 질환이 있는데 지금 칼슘 채널 차단제, 어떤 베타블로커, 칼슘 그런 블로커를 복용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심박수를 낮추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질환이 없다라고 이 사람 정상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질환이 있는데 질환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얘는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가음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가음성의 원인이 되겠네. 그러면 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자, 질환이 있고 질환이 없어. 얘는 양성, 얘는 음성이야. 여기가 이제 진양성이었고요. 여기가 진음성, 그 다음에 여기가 가짜로 양성을 판단 가양성, 가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가음성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해당이 돼요. 가음성의 어떤 요 값이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얘는 뭐랑 관련이 있겠어요? 전체 여기를 대상으로 한 거가 관련이 있겠죠. 결국 민감도를 감소시키겠네요. 왜냐면 민감도 자체가 여기에서의 진양성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진양성 플러스 가음성분의 진양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가음성의 어떤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가음성의 확률,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반대로 민감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감소시킨다? 민감도를 감소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상동맥 질환자의 운동부하 검사경과 ST 분절의 1mm 수평적 하강은 뭐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 허혈이 있는 사람한테서 ST 분절의 어떤 하강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진짜 양성, 이 사람을 잘 골라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양성을 의미한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자의 임상운동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내는 백분율을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양성으로 나타내는 백분율은 뭐예요? 민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보기의 사례가 운동부하 검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가음성의 원인이 뭐냐, 가양성의 원인이 뭐냐 이런 걸 좀 직접적으로 물어봤다면 이제는 가음성의 원인인데 그걸로 인해서 민감도가 어떻게 변하냐, 특이도가 어떻게 변하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두 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보면 디지털리스 약물 치료 중인 환자가 운동부하 검사 중에 ST 분절을 2mm 이상 하강해서 검사를 중지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디지털리스를 복용한다라고 하면 심전도상에서 허혈과 굉장히 비슷한 증상의 어떤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허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혈이라고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가짜 양성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쵸? 내가 질환이 없는데 이 사람 질환이 없는데 뭔가 얘는 허혈이랑 비슷한 심전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 양성을 받는 거죠. 가양성의 이제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표에서 그려보는 거예요. 질환이 있다. 질환이 없다. 양성이다. 음성이다 라고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진양성이었고 가양성은 어디였어요? 여기였어요. 질환이 없는데 질환이 있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가양성이죠. 가양성은 이쪽 파트에 있으니까 뭐랑 관련이 있어요? 여기는 특이도랑 관련이 있어요. 이쪽이 민감도, 여기가 이제 특이도였죠.
특이도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특이도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진짜 음성이 되겠죠? 진음성 플러스 가양성분의 진짜 음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가양성의 원인이 늘어난 거니까 가양성, 분모가 증가를 했으니까 특이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뭐 딸딸딸 뭐 개념만 외웠다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연결을 시키기가 또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고 표를 그려서 이렇게 풀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에서 A 신체 측정법에 대한 비만 평가 해석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표랑 좀 반대로 나온 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저는 표를 아예 다시 그렸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비만인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정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A 신체 측정법으로 해가지고 양성 판정, 그러니까 비만인 판정을 받은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음성 판정, 정상인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숫자가 비만이었을 때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제 15명. 여기가 이제 15명이 되고 비만이었는데 이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10명. 여기가 이제 10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인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제 10명. 정상인데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10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상인데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제 40명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표로 다시 이렇게 이제 고쳤어요. 고쳐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민감도는 비만이 아닌 사람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음성검사 백분율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민감도는 뭐죠? 정상인 사람들 대상으로 내가 음성 백분율을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1번은 특이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이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특이도는 비만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양성검사 백분율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양성검사 백분율, 그러니까 비만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비만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얼마나 비만으로 잘 판정을 했냐, 요게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민감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A 신체 측정법의 민감도는 80이다 라고 했는데 민감도는 이제 여기서 구하는 거죠. 그쵸? 여기 초록 색깔 부분에서 얘 퍼센트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15 플러스 10에 15 곱하기 이제 100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뭐가 나온다? 25분의 15 곱하기 100이니까 60%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틀린 표현이 될 거고요. 특이도가 80%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노란 색깔 박스를 보면 되겠죠. 특이도는 여기 전체, 여기 정상인 사람 중에서 얘가 몇 퍼센트니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 50명 중에 40이 몇 퍼센트니, 그래서 얘가 80%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피부두개법이나 수중체중법으로 이제 비만도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자, 1번 볼게요. 피부두개법으로 4%가 정상으로 판정됐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표를 보실 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피부두개법으로 정상으로 판정된 사람은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67%가 정상으로 판정된 게 되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바로 될 거고요. 2번 보세요. 피부두겹법으로는 33명이 비만으로 판정됐다. 자, 피부두겹법 비만으로 판정된 사람은 여기를 봐야겠죠. 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3명이다. 맞고요. 자, 수중체중법으로는 비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여기가 되겠죠. 30명. 그렇기 때문에 30%가 맞고요. 자, 두 측정 방법의 비만과 정상 판정의 일치도. 여러분, 일치도라는 거는 비만을 비만으로 판정했는지, 정상을 정상으로 판정했는지 그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이 일치도 개수, 일치도, 이런 거를 이제 보라고 하면 비만을 비만으로 내가 잘 판단했니? 여기. 정상을 정상으로 잘 판정했니? 여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몇 퍼센트가 나온다? 89%가 나온다. 그래서 2, 3, 4가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근지구력 검사들의 분류 일관성에 관한 결과를 이제 해석하라고 했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얘가 윗몸 말아 올리기랑 교차 윗몸 일으키기를 다 2번씩 측정을 한 거예요. 1차 측정, 2차 측정을 했을 때 우수한 사람과 미흡한 사람들을 1차 측정할 때랑 2차 측정했을 때의
어떤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자, 봅시다. 그 윗몸 말아올리기 검사의 일치도 계수는 0.55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치도 계수, 이런 거는 다 이제 이 값을 보면 되죠. 우수한 사람들을 우수하다, 미흡한 사람들을 미흡하다라고 평가하는 그 일치도 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윗몸 말아올리기의 일치도 계수는 요게 되겠죠. 45 플러스 30에 전체가 1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0.75가 되겠습니다. 교차 윗몸 일으키기의 일치도 개수도 마찬가지로 뭘 봐야겠어요? 여기를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50 플러스 20에 100을 나누게 되니까 0.7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네. 자, 분류 기준의 신뢰도가 더 높은 검사는 윗몸 말아올리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쵸? 윗몸 말아올리기에 지금 그 일치도 개수가 0.75로 더 높기 때문에 얘가 더 신뢰도가 높은 검사가 되겠죠. 반복 측정에 따른 교차 윗몸 일으키기 검사의 정률 상관계수가 0.7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보통 지문에서 정률 상관계수가 몇이다 라는 거 구하라는 거는 최대한 그 지문은 좀 나중에 보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정률 상관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계산기로 풀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그 뭐 루트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정률상관계수가 나왔다, 요건 일단 제껴두시고 1, 2, 3번을 먼저 보신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답이 확실한 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 정률상관계수 지문은 그냥 날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1, 2, 3번을 다 봤는데 뭔가 여기서 답이 없다라고 하면 그 4번 마지막에 그 정률상관계수에 대한 게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만도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여기 조금 표가 잘못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 중거검사, 현장검사를 하는데 90에서 여기가 이제 105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95명.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이제 아니다. 전체가 이제 200명이 되겠네요. 그쵸? 이게 표가 하나씩 이렇게 한 칸씩 밀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장 검사에 의한 비만 판정의 결정 타당도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서도 중거 검사에 의한 비만 판정의 결정 타당도 지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결정 타당도 지수가 그 일치도 개수랑 이제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이 비만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일치도 개수가 몇이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결정 타당도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전체 200명 분의 90 플러스 70 요거를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퍼센트가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일치도 개수, 이 결정 타당도 지수는 80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애매하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현장 검사에서 이 비만 판정의 결정 타당도 지수니까 이 현장 검사에서 비만으로 받은 애들 중에서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115분의 45 곱하기 1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준거검사에 의한 비만 판정 결정 타당도 지수니까 준거검사에서 비만으로 받은 애들 이 중에서 비만인 애들이 몇이냐, 그러니까 105분의 90 곱하기 100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결정 타당도 지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적중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전체 비만 판정 받은 애들 중에서 내가 비만으로 몇 퍼센트 골라냈니, 어떻게 보면 적중률을 얘기하고 민감도나 어떤 그런 정적 예측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결정 타당도 지수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결정 타당도 지수 구하라 라고 하면 그냥 이 비만을 비만으로 정상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그런 일치도 개수로 생각을 해주시고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좀 개념이 살짝 그 결정 타당도 지수랑은 좀 다르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정확하게 되는 거죠. 중거 검사에 근거한 현장 검사의 분류 정확 확률. 결국엔 이게 일치도 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을 비만으로 정상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정확한 분류 정확 확률. 요게 이제 80%다. 요게 이제 가장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검사의 상관계수, 여러분 상관계수 아까 피어슨의 그 R 그거였잖아요. 이렇게 요게 나오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다. 얘는 일단 좀 제끼고 1, 2, 3번에서 확실하게 3번이 답이기 때문에 4번도 답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앞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건체평에서의 그 민감도 특이도 문제였다면 운동부하 검사에서는 조금 더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서 방정식을 세워서 이제 풀어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봤더니 이 내용을 토대로 양성 예측도랑 음성 예측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민감도가 66, 특이도가 84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표가 다 띵띵띵 다 뚫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를 다 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하면 되지. 한번 볼게요. 자, 민감도가 66%였다라는 거는 민감도는 뭐였죠? 심근 허혈인 애들, 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양성이 몇 %니 이거를 묻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이제 300이 되겠죠? 300분의 진짜 양성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얘가 몇 %가 나왔다? 66%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TP, 진양성의 비율은 이제 198명이 되겠구나라는 거죠. 여기가 198명이니까 가음성의 이 인원수는 자, 102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도도 구할 수 있죠. 특이도는 뭐였죠? 여기 정상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음성이 몇 %니 이거를 묻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이제 700명이 될 거고요. 여기서의 진음성 TN이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얘가 84%였다. 결국에 TN을 구하면 84에다가 7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58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588명. 그렇기 때문에 가양성은 700에서 588을 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112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양성 예측도는 우리가 아까 어떻게 구했었죠? 양성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양성이 몇 %니 이렇게 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어떻게 되겠어요? 198에서 111을 더하고 거기서의 198명이 몇 %니 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63.87%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답이 1번으로 바로 하나만 구해도 바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음성 예측도를 구하라고 하면 음성 예측도는 이제 여기 음성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음성이 몇 %니 이기 때문에 이제 588에서 101을 더하고 거기서 588로 이제 되는 거.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85.2%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건체평에서보다 조금 더 좀 이제 꼬아서 내는 문제들이 운동부하 검사에 나오게 되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심전도를 통해서 운동부하 검사의 민감도가 70, 특이도가 이제 80일 때 검사 대상자 10,000명 중 20%가 심장 질 환자라면 가음성이 이제 몇 명이니?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무조건 옆에다가 표부터 그리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운동부하 검사를 이제 여기 부하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을 내가 판정을 할 거고, 질환이 있니? 질환이 없니?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표를 그렸을 때 지금 10,000명 중에 20%가 심장 질 환자래요. 그러니까 질 환자는 결국에는 총 몇 명이겠어요? 이 질 환자는 총 몇 명이다? 2,000명이다. 이게 되겠네요. 그쵸? 2,000명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민감도가 70%예요. 민감도는 이 전체 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양성이 몇 명이니 이거를 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진 양성이 몇 명이니. 그렇기 때문에 가음성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질환이 있는데 가짜 음성을 받은 거니까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진 양성 일단은 분모가 2,000이겠죠. 2,000명 중에 진짜 양성 트루 파지티브가 곱하기 100을 했더니 70%가 나왔다. 결국에는 이 TP가 몇 명이 되겠어요? 1,400이 나오겠죠. 여기가 이제 1,400이 나왔기 때문에 가음성은 2,000에서 1,400을 뺀 600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도 이제 똑같은 문제죠. 그 심전도를 이용해서 운동부하 검사의 민감도가 68, 특이도가 77일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를 그려요. 자, 질환이 있고 질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애들, 음성 판정을 받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을 더 아끼기 위해서는 지금 가양성을 구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양성은 이제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 질환이 없는데 질환이 있다라고 가짜 양성 판정을 받은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민감도랑 특이도 중에서 여기 특이도를 쓰면 한 번에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특이도라는 것 자체가 질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질환이 없었던 사람이 몇 %인지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근데 지금 보면 1,000명 중에서 10%가 심장 질 환자래요. 그럼 무슨 말이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 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총 몇 명이겠어요? 900명이 되겠죠. 자, 특이도식은 900명분의 진짜 음성, 진음성, 트루 네거티브죠. 트루 네거티브, 요게 몇 퍼센트다? 77%다. TN을 값을 구하게 되면 얘가 이제 693명이 나오게 되고요. 가양성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가 693명이니까 900에서 693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07명이 나오게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이용한 협심증 진단 판정 결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를 또 그리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민감도랑 특이도를 구하라고 했고요.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질환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운동부하 검사를 했더니 이제 양성이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음성이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일단 총 200명이래요. 총 N수가 200명이고 운동부하 검사를 했을 때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48명이다 라는 거는 양성 판정을 받은 이 사람들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게 48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부하 검사의 진양성은 여기죠? 여기잖아요. 그렇죠? 질환이 있는데 양성 판정 받은 거. 여기가 36명이래요. 그러면 질환이 없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여기는 이제 12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이 60명이다. 질환 판정을 받은 여기 숫자가 이제 60명이다라는 거죠. 여기가 60명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구해 볼까요? 자, 여기가 60명이니까 이쪽 가짜 음성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 되겠어요? 24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구할 수 있죠. 200명에서 이 숫자를 다 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28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민감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민감도는 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양성이 몇 명이니 60분의 36 곱하기 100을 하면 될 거고요. 얘는 60%가 되겠네요. 특이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특이도는 뭐예요? 질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음성이 몇 퍼센트니? 그래가지고 128 플러스 12분의 128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몇 퍼센트가 나온다? 약 91.428%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민감도랑 특이도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굳이 제가 막 어떻게 외워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표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개념만 잘 잡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대입을 해가지고 풀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 민감도 특이도는 외우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표를 그려가면서 직접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이해하시고 문제를 잘 풀어만 주시면 이 문제는 부하검사든 권체평에서 나오든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아무튼 다 무난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